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술도 못 마시면서 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우습기도 하지만 인간과 술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참으로 깊은 역사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고사성어에도 술에 관한 고사가 많은데요. 오늘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는 한 고조 유방을 도와 한 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장군 번쾌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고사성어는 바로 두주불사입니다. 그럼 두주불사의 유래로 들어갑니다. 두주불사는 사기 항우 본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나라 말기 초왕 항우와 패공 유방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각기 하북과 하남에서 진격을 하였습니다. 수도 함양을 먼저 점령한 사람이 관중의 왕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양을 먼저 점령한 것은 유방이었죠. 그러나 군사력이 항우에 미치지 못하는 유방은 함양의 모든 재물과 궁궐을 그대로 둔 채 패상으로 물러나 진을 쳤습니다. 한편 유방이 먼저 함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항우는 대노하여 유방군이 지키는 함곡관을 깨뜨리고 들어와 신풍의 홍문 산자락에 포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범증에 다음과 같은 권유에 따라 병사들을 휘몰아 유방군을 토벌하려 하였습니다. 범증의 판단입니다. 유방이 산둥에 있을 때는 재물을 탐내고 계집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함곡관에 들어온 이후로는 재물을 취하지도 않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뜻이 결코 작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속히 공격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항백을 통해 이러한 항군 측의 움직임을 알아챈 유방은 근위병만을 거느린 채 항우에게 사과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열린 모임이 유명한 홍문의 연이죠. 즉 홍문의 잔치입니다. 이를 역사책에서는 홍문의 만남, 홍문지회라고 합니다. 연애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미리 범증의 지시를 받은 항장이 승취를 돋운다는 구실로 건물을 추며 유방을 찌르려 하자 항백이 급히 칼을 뽑아들고 춤판에 끼어들어 유방을 방어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방의 책사 장량은 급히 군문 밖으로 나와 번쾌를 찾았습니다. 번쾌야, 아주 급하다. 지금 항장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가 계속 패공을 노리고 있다. 이 말을 들은 번쾌는 제지하는 호위 무사들을 쓰러뜨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휘장을 젖히고는 찢어진 눈으로 항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항우는 칼을 잡고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이자가 누구인가? 장량이 대답합니다. 패공을 시위하는 장수이옵니다. 항우는 번쾌의 기상을 가상히 여겨 말합니다. 이자는 장사로구나. 술 한 잔을 줘라. 주위에서 큰 잔에 술을 부어주자 번쾌는 감사의 예를 표한 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 익히지 않은 돼지 다리를 썰더니 그대로 씹었습니다. 이를 본 항우가 장사로구나. 더 마실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번쾌가 대답하였습니다.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술 한 잔을 사양하오리까? 술을 마신 번쾌는 항우를 꾸짖습니다. 우리 패공께서는 먼저 함양에 들어가 평정하고 패상으로 물러나 노숙시키면서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대왕께서 소인배들의 말을 들으시고 패공을 오해하고 계신데 이는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는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패공 유방은 이 틈을 타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빠져나와 말을 타고 그대로 도망을 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날 번쾌가 진영으로 달려들어가 항우를 꾸짖지 않았다면 패공은 아마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번쾌가 들이킨 말술에서 비롯되어 오늘의 성어 두주불사라는 말이 생겨났고 후에 주량이 세다 또는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당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말술을 먹는 것이
마치 남자다움 또는 술을 많이 먹는 것이 무슨 영웅호걸이나 된 듯이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술로 인한 실수에 관대하고 심지어 주취감형이라는 법적인 제도까지 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유달리 술을 권하는 문화가 있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두주불사는 본래 장수들의 기계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뜻이 변하여 주량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자풀이 시간입니다. 먼저 두주불사에서 말두자입니다. 말두자는 상형 문자로 말이나 국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두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국자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이나 액체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던 국이를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 말두자에 있는 말이라는 뜻은 용량의 단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두자는 국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이란 북쪽 북극 하늘에 있는 국자 모양의 7개의 별자리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자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말두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양을 재다, 용량과 같이 국자의 용도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용례로는 중국 제1의 명산인 태산과 북두성이라는 뜻으로 학문, 예술 분야의 대가를 이루는 말 태산북두, 술에 씻고 말로 될 수 있을 정도라는 뜻으로 인재나 물건이 아주 많음을 비유하는 말 거제두량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술주자는 술이나 술자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술주자는 물수와 닭유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닭유자는 술을 담는 술병을 그린 것인데요. 이렇게 술병을 그린 닭유자에 물수자가 더해졌으니 술주자는 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술주자와 닭유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닭유자도 술이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닭유자가 12지의 열째 글자인 닭을 뜻하게 되면서 지금은 술주자가 술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용례로는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수풀을 이룬다는 뜻으로 매우 호화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이루는 말 주지육림, 맛이 변변하지 못한 술과 산나물이라는 뜻으로 자기가 내는 술과 안주를 겸손하게 이루는 말 박주산채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사자는 말씀이나 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씀사자는 실타래를 손으로 엮고 있는 모습을 그린 어지러울 난자와 매울 신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용례로는 사단의 하나로 겸손히 마다하며 받지 않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사임할 뜻을 표함 사의 표명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